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경도인지장애를 주제로 말씀 나누는데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의 김희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경도인지장애가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의 중간이라고들 하는데요. 치매 전 단계라고들 보통 얘기하던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네, 경도인지 장애는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경도인지 장애가 다 치매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다 치매 전 단계라고 부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경도인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 치매로 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럼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네요. 그러면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 고유 명사가 생각이 안 난다거나 40, 50대 경우 또 흔히 명사치매라는 표현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배우 이름, 영화 제목, 물건, 장소에서 그거 있잖아 그거 하면서 이름은 생각 안 나는 경우, 이런 경우 경도인지 장애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단어가 빨리 떠오르지 않는 증상도 경도인지 장애의 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예. 이 경우 이름대기라는 언어의 한 측면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도인지 장애란 이제 나이에 비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 나이대 친구들이랑 비슷한 정도라고 하면 사실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단어조차 생각이 안 난다. 그리고 이것이 말을 잇는데 지장을 줄 정도라면 사실 병원에 내원해서 한번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경도인지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랄까요? 몇 가지만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메모하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약속인데도 잊어버린다. 네,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 또는 은행 일을 볼 때 실수를 하게 된다. 그리고 방금 물건을 어디 놓아뒀는지 잘 못 찾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 달걀이랑 두부를 사러 갔다가 엉뚱하게 다른 재료만 잔뜩 사오기도 할 때가 있고요. 예. 그리고 본인 아파트 지하에 주차해 뒀는데 어디 주차했는지 잘 못 찾는데 찾을 때. 그리고 지하철에서 길을 헤맨다. 또는 TV 속 연예인이나 오랜만에 보는 친척의 이름을 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한번 경도인지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들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무심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소홀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관찰해보고 반복적이라면 우선 지역 보건소에서 간단한 인지 테스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선별 검사에서 점수가 낮으면 추가 검사를 위해 아마 병원 진료를 권유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편리함을 얻는 대신에 또 우리 인지 기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하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근거가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잘 활용하면 스마트폰이 인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어르신들의 경우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새로운 도구를 잘 사용할 줄 아느냐가 인지 정도를 가늠하는 그런 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이제 어르신들 인지 훈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 사실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중독이 많이 문제되고 있지만요. 어른들의 경우에는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는 사실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잘만 활용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력을 비롯해서 앞서 말한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상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사실 결국 치매란 복합적인 요인에서 오는 질병이거든요. 좋은 생활 습관으로 치매를 어느 정도 이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중년 한 40대부터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술, 담배를 끊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긍정적인 사고 이런 거를 많이 해서 두뇌 활동을 증가시키게 하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이 있다면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사실 이러한 좋은 일상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뇌 영양제나 뇌 건강식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네. 치매 보험 때문에 사실 속상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치매 보험이 보험 항목마다 보험마다 다르겠지만 네. 치매 진단이 되었다고 해서 보험금을 타는 경우는 많이 드물고요. 거기에서 이제 요구하는 점수가 있어요. 몇 점, 그 MMSE라고 하는 척도의 몇 점 이하, CDR이라고 하는 척도의 몇 점 이상. 근데 이제 보통 MMSE 몇 점 이하는 다 만족이 되는데 CDR 점수가 만족이 안 돼요. CDR 보통 3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CDR이 뭐죠? CDR이 전반적인 치매 단계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그래서 1, 2, 3이 있는데 3이 제일 심한 단계예요. 3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치매 진단이 내려져도 아주 진행이 되어야지만 그 보험금을 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환자 보면서 많이 이제 속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치매는 맞는데 네. 치매 CDR이라는 치매 단계에서 3단계면 정말 아주 심한 단계여야지만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어서 네. 실제적인 치매 간병이나 이런 혜택을 보기에는 많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속상하시다. 그래서 보험을 들으신다면 그러한 조건들을 잘 살펴보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MMS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그 인지 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치매 빨리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단계에서 또 경도 인지 장애의 단계에서 조금 더 미리 대비를 한다면 훨씬 더 기억이나 인지를 기능을 오래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